설특집 건강 강좌 자연치유 특강.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설특집으로 자연치유 특강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만성질환을 신체 신호로 바라보는 자연치유 관점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밤이면 더 잦은 소변, 나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자연치유학회 학술이사 황정 약사의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은 좀 긴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도 빨리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간을 회복하는 치유, 자연치유라고 하는 말이 가장 현대사회에서 오남용 된다고 합니다. 자연치유는 그냥 놔두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자연치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자연치유가 되는 것이지, 세포가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폐색이라고 하는데요. 동맥폐색, 정맥폐색 이러면 썩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연치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근간이 살아있지 않으면 자연치유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근간이 회복되는 자연치유라고 제가 깊은 생각 끝에 단어를 붙인 거고요. 제가 말하는 근간은 뭘까요? 근간은 우리 사람은 뿌리가 모든 그 생각에 주된 장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은 보통 어디가 메인 시스템이냐?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은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식물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식물은 가장 메인이 되는 시스템이 땅 속을 향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땅을 향한다. 사람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는 어디를 향해요? 맞습니다. 물고기는 지평선, 수평선. 우리하고는 또 다르죠. 동물들 다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하늘을 향해 있지도 않고 땅에 박지도 않습니다. 지나가죠, 그냥 옆으로. 그래서 머리가 중심 부분, 평한 부분을, 수평 부분을 본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제가 1부터 9까지 수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희가 약을 만들 때 그 순수한 자연의 원리를 끊임없이 보거든요. 1, 2, 3, 4, 5, 6, 7, 8, 9 할 때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 그 수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치유를 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놔두고 시간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유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론을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인체를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소우주는 우주라는 얘기죠. 우주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집. 우집 주자죠. 그러면 집에 비유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을 집이라는 곳에 비유할 수 있구나. 그러면 집 안에는 뭐가 있나? 집을 청소할 때 우리가 보통 집을 청소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집을 청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쓸고 닦고 그렇죠. 문을 여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죠. 왜? 쓸고 닦기 시작하면 먼지가 날 거거든요. 먼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각
방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부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고, 또 사람들하고 TV를 볼 때는 거실로 나오고, 또 뭐 잠을 잘 때는 방으로 들어간다 하면 또 방의 역할이 각각 있을 거니까, 그래서 방이라는 것을 인체 안에 장기로 보고요, 창문을 환기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먼지, 연기, 그런 걸 우리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환이나 노화나 사실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질환은 특정 장기나 특정 증상으로 불편한 걸 우리가 질환이라고 하고요, 불편하진 않지만 염증이나 메마름증이 진행되는 걸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나 질환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노화는 다만 큰 증상이 없어서 서서히 염증이 진행되어 메마름증이나 건조함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걸 노화라고 말할 뿐이지, 질환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염증하는 것이나 노화에서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염증이나 메마름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나는 질환도 겪고 싶지 않고, 암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혈압도 없었으면 좋겠고, 당뇨도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고,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노화가 안 될 수 있겠어? 나도 늙어 죽어야지. 그러나 질환이나 노화는 크게 보면 한 가지이므로 그 두 가지를 둘 다 최대한 천천히 늦추려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우리가 모르면 자꾸 제거만 해요. 담낭 하나 제거하죠. 편도 자르죠. 맹장 없이 살죠. 갑상선도 좀 자르고 살고요. 뇌에 또 뭐 있다 그러면 또 찝어야 되고, 아시죠? 뇌에 동맥류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집게 같은 것으로 찝기도 하죠. 원인은 뭐냐? 원인은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일단 치유가 가능하겠죠. 60%는 스트레스입니다. 30%는 과로하거나 내 몸에 융합되지 않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융합시키지 못하면 약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단은 과식하지 않는 식단이다. 과식을 하면 좋은 것도 다 설사해버려요. 그래서 나머지는 독성물질. 요즘에는 독성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플라스틱, 비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돼 있고,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걸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한 달에 카드 한 장을 먹는다 그러대요. 그거 말고라도 독성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꽃을 너무 좋아하셔서, 야, 우리 꽃집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꽃집을 오래 하면 비소에 중독됩니다. 그 농약을 많이 쳐요. 근데 주로 꽃집을 오래 하신 분들이 비소 수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꽃집을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나 내 몸에서 해독이 안 되는 물질에 노출됐을 때 가장 열받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 또한 대노한다 그러죠. 굉장히 크게 화를 내면 사람이 옆구리 아파. 옆구리 아파. 어디예요? 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1차적인 방어 활동을 해주는 건 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을 좀 소중하게 아껴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술은 안 먹고 살 수 없는데? 남자 선배들은 다 그 얘기를 하죠. 야, 그래도 술은 포기 못하지. 술이 간에 안 좋다는데 어떡하냐? 술보다 더 안 좋은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죠.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술을 어떻게 먹는 게 간에 덜 해가 되냐 이래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죠. 매일매일 술을 먹는 게 좋을까요? 술을 2잔씩 매일 먹는 게 나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폭주하는 게 나을까요?
맞죠. 다 하시네. 일주일에 한 번 폭주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간은. 왜? 알게 모르게 독을 가하는 것보다 한 방에 들어가는 게 반대작용을 간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2잔씩 매일 먹는 건 그야말로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좋다. 좋은 걸 챙겨 먹지 말고 그 얘기를 늘 합니다. 간하고 관계 있는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 화내면 간은 바로 상해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근데 현대인들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분노를 달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아프다. 그리고 간이 하는 일은 제가 저번에 6글자를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간주근, 신주골. 이 6글자는 우리 약사님들한테 한약을 배울 때 첫 시간에 무조건 외우는 6글자입니다. 간은 근육을 주관하고 신은 뼈를 주관한다. 그래서 간주근, 신주골. 신장이 약하면 뼈를 주관하니까 키가 너무 커서 부실공사로 키가 크거나 키가 안 크거나. 그래서 신장이 약한 유전적으로 신장이 약하게 타고날 때는 키가 아주 작거나 키가 작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늘어져서 키가 커버리면 부실공사.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빨리 온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간은 근육하고 관계가 됩니다. 간이 이루는 건 우리 몸의 모든 근육. 심장도 근육입니다. 혈관도 근육입니다. 그래서 간이 주관하는 모든 기초적인 장기 중에 이건 장기라고 볼 수 없죠. 조직 중에 혈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관 탄력성이 안 좋은 사람, 예를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안 좋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가다가 여기 툭 부딪혔는데 집에 가보니까 여기 멍이 언제 들었지? 무슨 말이에요? 혈관의 탄력성이 약하다. 혈관의 탄력성이 약하면 간이 문제가 있다. 간이 문제가 있는 건 2종류예요. 간은 핏덩어리거든요. 간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은 혈액이 부족하다. 또는 혈의 퀄리티가 낮다. 피는 많아. 피는 많은데 질이 낮아. 형편없어. 너무 탁한 피가 많아. 그런 사람들은 피부빛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간에 혈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행에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간에 허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은행에 돈이 많아. 근데 보니까 가짜 돈이 좀 섞여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실혈이다, 허혈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간은 직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좀 있어요. 가장 직결된 기관이 생식기. 그래서 질염이 심한 여자들한테 저는 늘 얘기하죠. 뭐 그렇게 가족관계가 복잡해, 뭐 그렇게 애착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질염이 많은 사람들은요, 애를 많이 끓인 거예요. 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애를 많이 끓였다, 분노했다, 속상했다, 집착했다. 그러면 주로 여자들은 자궁이나 질염으로 발전합니다. 또 간이 힘들면 어디로 나오냐? 아래 위가 막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위로 나오겠죠? 코가 간입니다. 그래서 비염이 굉장히 심하거나 코 끝에 혈관이 보이는 사람들 다 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 문제가 굉장히 오래되면 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눈의 흰자위가 맑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 문제가 있은 지가 오래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의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허리에 이 말은 콩팥에 이 말입니다. 신장. 허리에 시원한 기운은 목까지 잘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수승화강이 잘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 배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눈이 건조해. 나는 안구 건조증이야.
저희 그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 중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탈모약, 인공 눈물. 최근에는 잇몸약이 많이 팔려요. 눈이 건조해서 안구 건조죠. 코에 열이 많아서 비염약이죠. 열이 머리 피부로 뿜으면 머리 뿌리가 밀려 나가서 탈모죠. 애를 많이 써서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간이 주관하는 비위, 간하고 비위하고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잇몸이 문제가 생깁니다. 잇몸으로 밀어내는 거죠. 주로 현대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탈모, 눈 건조, 안구 건조, 비염, 어지럼증, 측두엽, 뇌의 옆부분의 열이 바깥으로 뿜을 때 이명이석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뇌의 가장 중심 부분, 뇌의 가장 중심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수면 중추, 호흡 중추, 먹는 거하고 관계된 식욕 중추, 이런 것들이 다 뇌의 중심 부분에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조절하는 호르몬의 중심 기관,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요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나는 해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내 뿜는 게 눈, 코, 귀, 입으로 불편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머리가 많이 벗겨진 사람, 탈모가 좀 심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을까요? 머리가 좋다고 했을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했을까요?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예. 왜? 뇌가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 과열된 힘으로 머리가 많이 잘 돌고, 그 과열된 많이 돌아갔으니 열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부로 바로 뿜어버린 거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양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을 저 새끼 굉장히 머리가 좋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치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백인들 중에 얼굴이 벌건 사람, 얼굴이 빨간 사람, 뭐가 안 좋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트럼프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얘기해요. 얼굴이 빨간 사람은 뭐가 안 좋다? 코가 빨가면 간이 안 좋다고 합니다. 딸기코는 간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얼굴이 붉은 기운이 나오는 사람, 심장이 안 좋은 겁니다. 얼굴이 붉은 사람, 얼굴이 거무죽죽한 사람은, 얼굴이 저 이렇게 얼굴이 까매? 타서 그런가? 말고 얼굴 자체가 거무죽죽한 사람은 신장이 약한 거죠. 그래서 투석하는 사람들 보면 다 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만 봐도 간의 상태나 심장이나 신장의 상태를 좀 알 수 있다. 수승화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는 거. 우리는 잘하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좀 잘 보이고 싶고, 좀 더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나치게 쥐어짜서 몸을 쓰는 경향이 심합니다. 현대인들은 경쟁사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수승화강이 안 되는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억지로 태어나는 아이들. 누가 그럴까요? 내가 안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나래. 시험관 애들은 이 격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래 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질병의 원인을 아까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하는 거, 과로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과로해요. 지 죽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과로하는 거, 그다음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인데, 제가 이 생활요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기본적인 우리 인체의 원리는 음량이에요. 음량인데, 음은 내 몸의 물질, 내 몸에 필요한 물질, 내 몸을 이루는 물질, 그리고 양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음이 넘치면요, 쓸데없는 끈적끈적한 물이 생겨요. 그래서 농이 생긴다고 합니다. 농.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말리면 낫죠. 쓸데없는 물이 많으니까. 그때는 말리면 낫기 때문에 말리는 음식들, 산삼, 인삼, 녹용, 뱀고기, 뱀 끓인 거, 프로폴리스, 꿀, 그런 걸 먹으면 쓸데없는 고여있는 물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요. 양기가, 에너지가 너무 남으면, 내가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는 말라서 염증이 생겨요. 마른다는 거는 마른 장작에 불이 너무 강하면 불이 나죠. 그래서 염증이 생겨요. 물이 남아서 축축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에너지가 남아서 불이 과해서 건조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음양의 균형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음양의 균형이 안 맞으면 나는 불편하고 질환이 오고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 어디가 혹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 자연치유는 뭐냐? 남아도는 축축한 물기나 남아도는 쓸데없는 열기를 빼는 거예요. 내 몸이 알아서 어떻게 배출을 하냐? 첫째, 소변으로. 둘째, 대변으로. 셋째, 피부로. 넷째는 네 번째는 호흡으로. 네 번째 호흡으로, 이 말은 입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기침이 나오죠. 기침 가래. 그리고 기침 가래로도 안 나오면 한숨을 많이 쉬거나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 못 보셨죠? 있습니다. 병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2시간 이상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가 남아서 그래요. 기가 남아서. 기운은 남는데 물질은 부족한 거죠. 혈은 부족한 거죠.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사는 시기에는 정말 먹을 게 없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럴 때는 물질은, 우리 몸은 존재를 합니다. 몸은 있는데 기운이 없어요. 내가 뭐 좀 해보고 싶은데 힘이 없네. 그게 못 먹고 못 살 때의 상황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조선 시대도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우리가 농사해서 추수할 때가 아니었을 시절에는 나무 껍질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 정도로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런데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들은 각 특산물을 다 받아다가 분에 넘치게 먹었어요. 그래서 왕한테는 소고기가 약이 아니었고요. 우리 백성들한테는 그 당시에 소고기가 약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음양의 균형은 신분에 따라서도 상대적일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도 상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타민을 아프리카에 좀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건 별로 제가 후회를 안 해요. 그 친구들은 비타민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비타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음양의 균형보다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통이에요. 소통이 잘 되면 소변으로, 대변으로, 피부로, 호흡으로 나쁜 걸 내보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내가 암을 갖고 있는데도 안 나와요. 소통이 잘 되면 내가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면 기침 가래를 뱉습니다. 또는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통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소변을 봅니다. 뜨거운 소변을 보고 나면 잘 놀아요. 그래서 쌀물이나 포도씨유를 먹이라고 합니다. 쌀물이나 포도씨유를 먹고 나면 갑자기 소변을 보는데 뜨거운 소변을 본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잘 놀아요.
무슨 뜻이냐? 내 몸이 음이 우위에 있든 양이 우위에 있든 관계없이 소통이 잘 되면 내 몸이 알아서 쓸데없는 것을 갖다 버릴 거다. 그러니 내 몸을 믿자 이 말이고, 그러면 내가 내 몸이 쓰레기를 자꾸 버리지 않을 수 있게 내가 쓰레기를 많이 안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대한 대답으로 현대인들은 에너지나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다 너무 똑똑해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밀가루나 콩이나 고구마 같은, 고구마가 빨리 상해요? 감자가 빨리 상해요? 쪄놓으면. 네? 고구마가 빨리 상해요? 감자가 빨리 상해요? 감자는 하루 지나면 미끌미끌해서 못 먹습니다. 고구마는 3일 지나도 미끌미끌한 부분 싹 깎으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나 당근이 유효기간이 길까요? 딸기나 블루베리가 유효기간이 길까요? 무는 한 달 지나도 멀쩡해요. 당근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기 자체의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은 유효기간이 좀 깁니다. 내가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빨리 분해되고 빨리 몸에 융합되는 게 음이고요. 내가 섭취했을 때 오래오래 열량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양입니다. 견과류 대표적인 양이고요. 소고기, 닭고기, 마 같은 경우는 생마는 양이고 찌거나 구운 건 음입니다. 이 법제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음양을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양기가 우위에 있는 현대인들은 음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먹는 게 좋죠. 찹쌀보다는 그냥 맵쌀을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찹쌀을 먹으면 오랫동안 뭘 안 먹어도 몸을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몸이 상하겠죠? 커피를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나 사과를 먹으면 몸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맵쌀을 먹으면 금방 소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빨리 취합되고 융합되는 음식들을 좀 드시면 좋겠다. 비늘이 없는 애들은 열이 많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려울 때나 내가 질환이 있거나 눈이 좀 탁하다거나 그럴 때는 열이 많은 애들을 먹어야 될까요? 음을 취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조개나 껍질 있는 조개나 비늘이 있는 조기, 연어, 새우, 게, 잉어, 붕어 좋습니다. 그쪽으로 드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 도움이 된다. 잘 모르면 모르겠다 도저히. 나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양기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전부 다 양기였어요. 유제품, 치즈, 견과류, 호두, 잣 뭐 이런 거, 멸치. 나는 양기에 있는 음식만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예를 들면 제가 질환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질환이 없지만 제가 질환이 있는 상태라도 현재 생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 내 몸의 그 상태대로 음식을 원해요. 내 입이. 그래서 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특별히 생활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궤도, 내가 지금 취해 온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음식들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가장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 뜻은 절대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소고기나 닭고기를 먹을 때는 기름을 취하지 마시라. 튀긴 걸 먹거나 기름기를 그대로 취하지는 마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번 주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신경을 되게 썼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이 소화기는요, 우리 자율신경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을 좀 썼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소화기에 수습이 생겨요. 그 수습 자체는 병리 물질이에요. 수습을 많이 갖고 있으면 폴립이나 용종이 되거든요. 수습을 내보내려는 노력을 할 때 잘 안 돼. 잘 안 되면 저절로 흘러나가면 좋겠는데 안 나가. 그러면 흔듭니다. 우리가 병을 흔드는 것처럼. 그걸 경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습이 생겼는데 밑으로 잘 못 빠져나갈 때 위경련이 생깁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마비. 쥐나는 거랑 비슷하죠. 가만히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봐. 나 이거 지금 뭐가 안 돼. 그럴 때 마비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마비는요, 나 마비됐네. 이거 안 움직이네. 이 팔이 내 팔이 남팔 간데 죽고 싶어서 몸이 그럴까? 아니요.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경련도, 십이지장 경련도 그 증상 때문에 내가 죽겠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는 겁니다. 설특집 건강강좌 자연치유 특강, 자연치유학회 학술이사 황정약사의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석 신부 황소리의 마음 쉬는 날 듣고 오시죠. 그래 어제 그랬지 종일 흐린 얼굴이었지 그래 어젯밤에도 그대 금방 올 것 같았지 자꾸 미안하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댈 안고 있으면 이렇게 숨 쉴 수 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손 내밀면 곁에 있어요 알잖아요 이렇게 소중해요 그대뿐이죠. 오늘 그대의 마음 쉬는 날 바람결 따라 흘려보내요 그댈 가리는 흐린 안개들 오늘 그대의 마음 쉬는 날 강한 그대를 쉬게 해줘요 내가 그대를 안고 있을게 그래 때론 그랬지 그대 진심 믿지 못했어 그래 여태 그렇지 이런 나를 믿지 못했어 자꾸 걸려 넘어져 그대에게 가고 싶은데 그댈 사랑할수록 어리석은 내가 보여서 괜찮아요 이렇게 손 내밀면 곁에 있어요 알잖아요 이렇게 소중해요 그대뿐이죠. 오늘 그대의 마음 쉬는 날 바람결 따라 흘려보내요 그댈 가리는 흐린 안개들 오늘 그
잠깐만 눈 감고 숨을 쉬어요. 우리 숨결 바람이 되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강의를 시작을 했냐면 밤에 제가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내 몸이 필요로 해서 하는 일,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제가 강의를 한 지 오래됐거든요.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약사님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해요. 주로 약사님들은 몇 시에 강의를 하느냐? 최소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고요. 아니면 토요일 저녁이거나 일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왜냐? 약사님들은 주로 약국을 지키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 유일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공휴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희가 만나거나 토요일 날 오후까지도 일을 하고 오세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뭘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느끼는 게 뭘까요? 중요한 얘기 좀 하려면 자! 다 자! 왜 잘까요? 왜? 아니, 집중을 좀 해주지. 너무 강의가 재미없나? 그래서 제가 온갖 연기를 다 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연기와, 거의 뭐, 원맨 쇼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기가 짧아요. 잠깐 자고 잠깐 일어나고 빨리 밥 먹고 빨리 쉬고 빨리 취하고 깊이 잠들었다가 얼른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기가 짧아요. 현대인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본인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저녁에 밤에 7시간 8시간 통잠을 자는지. 주기가 왜 짧을까요? 집중을 해라. 지금 내가 1시간 동안은 공부에 집중해야지. 조금 집중하다가 바로 졸려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졸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율신경 실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의 특징들을 쭉 나열하면 얼마나 부합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극과 극은 통합니다. 집에 못 있고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밖으로 나돌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집에 있으라고 하면 뭐 하냐? 집을 다 뒤집어요. 서랍 다 뒤집고 뭘 다 해요. 막 싱크대 다 꺼내가지고 다 청소 다 해요. 그래서 최근에 명상이 좋다더라. 가만히 있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요즘 현대인들은 쉴 줄을 모른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방법, 명상을 합니다. 명상하러 인도 많이 갑니다. 우리 약사님들. 제가 볼 때는 그냥 많이 아파요. 명상하러 인도를 그렇게 많이 가세요. 제가 보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구심력이 너무 약합니다. 원심력이 너무 강해요. 원심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는 이건 제 문제기도 한데요. 오지랖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남이 그렇게 살게 놔두면 돼. 근데 애가 쓰여. 내가 볼 땐 저게 아니야. 그러면 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서 막 해요. 야, 너 잘 생각해봐라. 이거 아니다. 설득해요. 남의 애 잘 봐줘요. 남의 애를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짜줘요. 자기 애는 문제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심력이 강하다 이 뜻이에요. 원심력이 강하다. 너 밤에 라면 먹으면 안 돼. 너 그렇게 매운 거 먹으면 큰일 나. 너 장염 걸려. 어쩔라 그러니 너? 너 감기 아니니? 너 기침만 해? 애를 딸 볶는 엄마들이 제일 아파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할 거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적당히 마늘을 깠으면 적당히 그 손을 쉬어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마늘을 10개 깠죠? 10개 팔았어 오늘. 그러면 이거 괜찮네? 장사 좀 되네? 오늘 20개 한번 해보자. 그럼 나중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상태로 살게 됩니다. 파킨슨 환자의 가장 젊었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을 과하게 하면 일을 못하는 상태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좀 조절하시라. 내가 살아가는 속도를 좀 조절하시라. 화를 낼 때 이게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 이유고, 사람 몸은 탁기를 반드시 배출하게 돼 있어요. 탁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흰머리도 만들고 눈곱도 생기게 하고 귀로 나오는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귀로 나오는 거예요. 귀에 주로 어지럼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귀의 문제입니다. 귀의 평형 감각을 잡아주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럽다 안 어지럽다 해요. 20만 개 정도의 돌같이 생긴 저는 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귀에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 돌이 제자리를 살짝 비껴놨을 때 이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석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저는 이석을 파킨슨의 전조 증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고 싶어서 예방 징후다. 내 몸이 말하는 거죠. 내 몸이 나한테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는 너 어지러워 죽겠지. 나도 너무 힘들어. 너 이렇게 하다가는 너 파킨슨 와?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외침을 그 다음 단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거를 완벽히 이해하시는 현대인들은 큰 병은 절대로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래 위로 소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이 예방책을 강구를 해요. 아래 위로 소통이 안 되면 첫째, 잘 체해요. 잘 체해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니 체했네.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 체하는 건 뭐예요? 막히는 거예요. 체하는 것과 같이 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체하는 것과 동시에 오는 증상. 어지럼증도 있지만 감기도 옵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해요. 체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음식들은 소화도 잘 되고 감기도 낫고. 그래서 감기약과 소화제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순간 감기가 바로 낫거든요. 감기라는 건 우리 몸에서 면역 활동을 하는 곳곳의 군인들이 잠깐 총을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총을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 총을 갖고 있어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데 총을 잠깐 내려놓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감기거든요. 잠깐 나 죽겠어. 큰일 났다. 이거 똑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손이 미끄럽고 총을 잡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감기예요. 총을 잠깐 내려놓은 상태. 우리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안 쉽니다. 저희 오빠가 앵커였어요. 근데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오늘 회사를 가지 마라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링거를 한 대 맞고 가서 회사에 가서 뉴스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 첫 번째 발가락의 발톱이 새카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세포를 일부 죽였네? 오빠의 생명보다 뉴스가 중요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네가 직장인을 몰라서 그러는데 직장 가는 게 더 중요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것들을 생명과 늘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깊이 숙고하고 깊이 고민하다가 분노하고 열받는 모든 일들이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소통이 되면 일부는 소통이 되겠죠. 늘 소통이 잘 되면 좋은데 소통이 일부는 늘 되고 있는데 그 소통이 될 때 내가 탁기를 빼고 싶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변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소변을 보면 탁기가 일부 빠져나가거든요.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이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탁기를 갖고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가장 몸이 편안하게 쉬는 시간, 즉 밤에 잠자는 시간, 부교감 신경이 가장 항진된 시간에 소변을 자꾸 보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라도 탁기를 빼야 내가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한테 물어봐야죠. 나 지금 밤에 자야 되는데 내 잠을 소변 때문에 방해받네? 무슨 자아 분열도 아니고 정신 분열도 아니고 잘 생각해 봐야죠. 몸은 쓸데없는 짓을 안 합니다. 잠을 재우는 것보다 소변으로 탁기를 내보내는 게 급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나눠드린 음의 음식 위주로 좀 먹는다. 둘째, 과식하지 않는다. 셋째, 내가 항진돼 있는 몸을 더더욱 항진시키는 커피, 술, 사과, 일체 먹지 않는다. 그거 먼저 해보시고 낮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쌀물 진하게 끓여서 소금을 조금 넣어 드시면 돼요. 소금은 어떤 소금을 써야 됩니까? 다 이렇게 물어봐요. 죽염은 절대 안 됩니다. 소금을, 천일염을 2번 볶아요. 2번만 볶아요. 2번 볶아서 그 소금을 내 입맛에 맞게,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소금을 먹으라 해서 소금을 먹었는데 나는 안 좋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입맛에 안 맞게 싱겁게 소금물을 드시면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야 됩니다. 체액을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입맛에 안 맞게 조금 진하게 먹으면,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고 매일매일 다르고 내 같은 몸이라도 아침 저녁 다릅니다. 내 입맛에 맞게 소금물의 농도를 맞춰 먹으면 알맞은 시간에 제때에 알맞은 양의 소변이 나옵니다. 만약에 진하게 먹으면 부어요. 몸이 조금 붓습니다. 눈두덩이도 붓고. 부으면 불편하잖아요. 쌀물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제가 농약 얘기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묻는 사람들이 농약을 안 친 것만 드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예. 그렇게 농약을 그렇게 무서워하면 농약을 아예 안 친 세상에서 사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주로 현미쌀을 끓여 먹는 게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 현미쌀 그 몇 번 끓여도 되거든요. 계속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미강 다당채를 먹는 거예요. 미강 다당채. 그럼 미강 먹으면 되겠네? 아니요. 미강 드시면 조합니다. 성질이 조해요. 건조해요. 그래서 미강 드시면 안 되고요. 미강을 끓인 물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강을 끓인 물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현미를 끓여서 드세요. 현미를 드세요. 이 말이 아니라 현미를 끓인 물을 드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미나 맵쌀을 끓인 물을 말합니다. 가장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리는 질문인데,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으슬으슬하다. 감기기가 있어요.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러면 바로 물어보세요. 뭐 먹었냐고, 뭐 먹고 체했냐고, 소화가 좀 안 되나? 체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똑똑하신 거죠. 왜? 감기는 딱 순간적으로 막혔을 때 오는 거예요. 막혔을 때. 감기가 잘 걸리네, 감기가 잘 오네. 그거는 소통이 잘 안 될 때, 내 몸에서 소통이 잘 안 될 때.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살짝 막혔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은 살짝 막혔다. 아래 위로 조금 막혔을 때 감기가 잘 걸립니다. 동시에 소화기가 아래 위로 막히면 체기입니다. 그래서 감기와 체기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화가 잘 될 때는 감기가 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뭐 먼저 체킹을 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너무 피곤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이가 너무 피곤한가?
무슨 일이 있나?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괜히 막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소화가 잘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저는 흰죽이죠. 흰죽. 또 소화가 잘 안 될 때 아무것도 애가 못 먹어요. 그럴 때 저는 현미조청을 조금 먹여요. 현미조청 또는 쌀조청. 조청이 약입니다.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 따뜻한 물에 좀 타서 마셔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흐름이 내 몸 안에서 흐름이 좋아지면 감기나 체기는 동시에 낫는다. 제가 이런 이제 질문들 들어왔던 거를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특집 건강강좌 자연치유 특강 밤이면 더 잦은 소변 나를 살린다를 주제로 황정 약사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강강좌의 마지막 시간으로 소통이 안 돼 생기는 일들 어떻게 먹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끝곡으로 팍스의 큰 계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계명 바리사이들 가운데 한 사람 시험하였네. 그것은